카페에 들어가면 가장자리를 찾는다. 벽에 그림이나 장식이 없고 화장실이나 문 옆에 있지 않은 가장자리로 향한다. 나는 가장자리에 앉는 사람이다. 가장자리의 사전적 의미는 둘레나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지만 내게 가장자리는 물러난 자리, 그러니까 공간과 사람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을 의미한다. 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은 나를 볼 수 없는 곳. 그렇다고 숨은 곳은 아니다. 잠시 고개를 돌린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도 있다. 그때 심장의 두근거림과 나이스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미소는 가장자리의 소박한 즐거움 중 하나다. 가장자리 중에서도 내가 선호하는 자리는 귀퉁이다. 모나고 좁은 곳에 웅크리고 앉아있노라면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을 잘 숨긴 사람처럼 마음이 편하다. 나는 뾰족한 영혼의 뒤통수를 모서리에 맞추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싶은 마음과 커피를 나르는 사람이 나를 빨리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울질하다 결국 어색하게 손을 들고 만다. 쟁반을 든 그가 내게 등을 돌리고 있다. 이제 실브플레와 엑스퀴제모아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다. 뭐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까? 사람을 부르는 일은, 내게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 만드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게다가 외국어로 불러야 하니. 프랑스어에 자신이 없었을 때는 실브플레를 옹알거렸고 프랑스어를 할 수 있게 된 이후로는 아무리 손을 들어도 오지 않는 그들에게 엑스퀴제모아를 소심하게 외쳤다. 누군가를 불렀을 때 응답받지 못하는 시간만큼 외로운 순간이 또 있을까? 게다가 카페인 중독자에게 오늘의 첫 커피를 기다리는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겠는가? 내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응답 없는 이를 부르던 애절함으로, 카페인 중독으로. 나는 손님을 조금 무심하게 대했던 그들을 참 애타게 기다렸다. 커피를 시키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커피를 주는 것은 커피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니 손님이 왕이다라는 90년대 소비주의적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좋다. 그런 고루한 생각이 파리에서 통할 리 없다. 그러니 커피가 마시고 싶은 순간에 커피를 주는 사람의 마음만큼 간절한 게 없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를 애타게 부른다. 실브플레. 그러나 가장자리 인간이 아무리 용기를 내어 실브플레를 외쳐도 마음을 얻기 위해 간절한 눈빛을 보내도 귀퉁이에 박힌 존재는 묻히고 만다. 포기하자. 언젠가는 올 것이다. 겸손하게 들어올린 나의 손을 알아봐 줄 것이다. 그래도 가장자리에 앉아서 좋은 점이 있다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실브플레와 함께 외로이 접힌 나의 손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민망하지 않은 척, 여유로운 척, 기다리지 않는 척, 다시 기다림을 시작할 수 있다. 누구에게도 나의 척을 들키지 않을 수 있다. 눈에 띄지 않는 가장자리이지만 내게도 나름의 규칙이 있다. 가능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지만 나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등을 지지 않는다. 물론 호의 같은 것은 절대 아니다. 그저 등을 보이는 게 싫을 뿐.
뒷모습을 보이는 게 싫다. 내가 볼 수 없는 뒤통수와 목덜미, 그리고 구분 등을 들키는 일은 나의 가장 연약한 어떤 것을 최소한의 방어장치 없이 내보이는 듯한 느낌이다. 내가 미처 가리지 못한 어떤 것이 뒷모습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무심한 표정이나 과장된 제스처 속에 감춰진 나라는 인간이 거기 선명하게 적혀 있을 것만 같다. 미셸 트루니에는 뒷모습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자든 남자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로 표정을 짓고 손짓을 하고 몸짓과 발걸음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모든 것이 다 정면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이면은, 뒤쪽은, 등 뒤는. 등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뒤쪽이 진실이다. 그의 말처럼 뒤쪽에 진실이 있다면 나는 나의 진실을 감추면서 남의 진실을 엿보길 원하는 뻔뻔한 인간이다. 가장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뒷모습을 읽는다. 그것이 그들의 진실일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뒤쪽에는 앞쪽에 없는 이야기가 있다. 구부정한 몸으로 커피잔을 드는 사람은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 사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잔을 천천히 드는 사람은 자존감을 회복해가는 사람. 어떻게 앉아도 슬픈 사람. 헝클어진 머리부터 긴 목까지 슬픔이 묻어있는 사람. 뒷모습은 참아도 새어나오는 웃음이나 아무리 매만져도 삐져나오는 잔머리처럼 이야기 몇 가닥을 팔락거린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이야기에서 내가 읽고 마는 것은 오늘의 나의 마음 몇 가닥, 저들의 뒷모습은 모두 나의 마음의 이야기다. 마음은 발가벗은 아이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해맑게 웃으면 그저 사랑스럽기만 한데 부끄러워 울음이 터져버리면 영 대책이 없어진다. 그러니 조심성 많은 나는 늘 숨기는 쪽을 택할 수밖에. 등을 벽에 바짝 붙여야 한다. 모서리에 뒷모습을 감춰야 한다. 뒤쪽이 진실이다. 나의 진실은 뾰족하게 숨어 있다. 언젠가 행복하고 이기적인 뒷모습을 본 적이 있다. 서로를 향해 기울어진 어깨가 살짝 닿는 순간 마주보며 웃던 연인들. 그들은 내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풍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몸을 비틀어 서로에게 기대기도 했다. 그 연인들은 자신들만의 행복으로 가장자리에 앉은 나의 존재를 까맣게 지웠지만 그런 뒷모습이라면 얼마든지 기쁨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뒤통수까지 삐져나와 나풀나풀 춤추는 사랑을 보면 어쨌든 웃음이 난다. 그러나 확실히 행복한 이들의 뒷모습은 나의 웅크린 것을 더 뾰족하고 가느다랗게 만든다. 외로움이 날카로워지는 순간이다. 카페인이 필요한 순간이다. 이제 정말 용기를 내야 한다. 나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진다. 뭐라고 불러야 그가 나를 돌아볼까? 뭐라고 부르면 내게 와줄까? 실브플레와 엑스퀴즈모아 중 어떤 말이 저기 쟁반을 든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까? 나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팔을 들어 올린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내 앞에 있는 뒤통수들을 향해 미소 짓는다. 엑스퀴즈모아? 그가 돌아본다. 그가 내게 온다.
내게 커피를 줄 구원자가 오고 있다.